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소식을 전달하는 캡틴 정진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CES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CES, 독일의 IFA, 그 다음에 스페인의 MWC, 세계 3대 전자 IT 박람회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CES, 과연 이게 왜 지금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첨단 기술, 신기술을 개발하고 오픈하고 거기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소개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나 주식시장에서 조그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CE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계 최대 국제 전자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류의 일상을 바꾸는 수많은 제품들이 여기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선보이는 이런 행사의 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7년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는 1월 5일에서 8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많은 제품들 있고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성장을 좀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3대 IT 전시회로 불리는 IFA, WMC와 CES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 크게는 없어요. IFA는 독일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MWC는 스페인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최하는 나라, 단체, 요거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CES는 기업들만 참여하는 박람회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서 볼 수 있는 박람회인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일상생활 전자제품들도 많이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 최대 전시회라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에 방문하는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고객층이라고 하면 주로 TV나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 밀접한 그냥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은 물론 첨단 가전제품도 선보이고 미래 가전제품들 혹은 기술, 미래 기술 동향 등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한 뭐 중소기업들 혹은 그런 기술을 사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서로 주최를 하면서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홍보하고 혹은 그 기술을 구매하고, 이러한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ES에 참여하려면 입장료가 필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무료로 행사할 수 없겠죠. 사전 등록 시에는 $100 정도 한다고 하고요. 12월 8일 그 이후부터는 $30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나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그룹,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바켓, 두산그룹이라고 보면 되죠. 기존부터 참가했었고 올해도 이어서 참가할 예정으로 좀 알려졌는데, 국내 최초로 자율운항, 선박운항에 성공한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처음 참가한다고 하고요. 안전한 미래 건설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비의 무인 자동화, 원경 조정 기술을 개발한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다양한 로봇을 개발한 현대로보틱스 등도 아무래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CES에 참여한 기업 중에 획기적인 제품을 발표한 곳이 있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생활가전,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무려 43개나 되는 혁신상을 받았고요. LG전자도 혁신상을 총 24개나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레드 TV, 그 다음에 식물 생활가전, LG 티온이라고 하고요. 얼음 정수기 냉장고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상에 포함되면서요. 굉장히 시장에서 혹은 이 전시회에서 박람회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요.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달과 함께 폴더블 폰, 롤러블 폰, 이러한 액정들 있죠. 이러한 신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도 부각되면서 새로운 제품들의 소개가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흔하게 접했던 제품 중에 이제 CES에서 이슈가 되고 첫 발표가 됐던 그런 제품이 있나요? 엄청 많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부터 좀 얘기해 보면 1970년대 같은 경우에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라고 하죠. VCR을 비롯해서 1980년대는 캠코더, 94년도에는 디지털 위성 시스템,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하드디스크, 지금으로는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인 저장 제품이었고 IT 기기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게임기 엑스박스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신기술로 보였고요. 2002년도에는 홈 미디어 서버,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IPTV 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을 놀라게 했고, 2008년도에는 OLED TV가 신기술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 전시회에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2010년도 이후부터는 대부분 뭐 스마트폰 출시가 되면서 기타 안드로이드 장치, 그 다음에 태블릿 PC 등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있었고요. 13년도에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 기술, 주행 기술, 즉 자율주행차죠. 이런 것도 좀 선보이면서 굉장히 그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또 14년도에는 또 3D 프린터, 그다음에 커브드 UHD TV 이런 것들도 웨이러블 기술까지 굉장히 초반에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에서 정보통신 분야죠. 총 IT 총망라한 결합으로서 최첨단 IT 제품들의 소개하는 거의 장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해주신 제품들은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は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서 좀 최근 들어서 이슈였던 기술이나 제품이 있나요? 그럼요. 2010년도 들어서부터는 거의 뭐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드론, 또 HD TV,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자율주행 증강 현실 VR, AR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5G 등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어 왔었고요. 3년 전쯤인가 그 폴더블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화웨이하고 같이 신기술을 공개한 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수소차 이와 같은 자동차 기술들이 굉장히 부스가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기술 구현이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는 혹시 우리 막 아이폰, 애플워치처럼 그런 느낌들을 디지털 헬스케어인가요? 그러면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간단한 뭐 헬스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말 원격 의료가 다 가능한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가능할 정도로의 진단이나 혹은 결과나 솔루션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토탈 솔루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은요? 어떤 거예요? 사물 인터넷은 뭐 집에서 예를 들자면 뭐 자동적으로 우리 뭐 집에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면 CCTV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구동이 되게 하고, 모든 스마트폰 내에서 집안에 있는 장치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도 그 하이패스 연결돼서 딱 인식하고 바로 이제 체크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부 다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막 2013년도에 자율주행이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슈는 요즘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처럼 발표는 좀 일찍 돼도 CES에서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아무래도 그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 소개하는 것들은,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요. 반대로 제품들 있죠. 신제품 출시 전에 공개하는 것들은 바로 수개월 내에 상용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과 연관짓자면은 CES에서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고 나면은 주가의 흐름에 변동이 많은가요? 그럼요. 그러한 관련 기술들이 이슈가 되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이 큰데요. 실예로 폴더블 OLED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소개할 때 디스플레이 이런 필름 테마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엄청나게 100%, 200% 상승하는 이력이 있고요. 작년,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점 발달이 되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또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 해마다 매년 유행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CES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나마 좀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박람회가 예전 방식처럼 열리진 않을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열리나요? 2021년도에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죠. 온라인으로 좀 개최가 되었는데요. 아마 내년 2022년도에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된다고 해요. 매년 이슈가 되었던 행사이니만큼 그만큼 좀 관심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CES와 가장 연관 깊은 주식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있죠. 뭐 인포뱅크 혹은 칩스앤미디어, 라닉스 같은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 SP시스템즈, 또 로보티즈 오늘도 굉장히 핫했었죠. 이러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시장을 주도할 만큼 70%가 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월 중순 이후부터 스마트폰 관련 뭐 자화전자나 코리아서킷,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CES와 관련해서 앞전의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CES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요. 저는 주식시장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 분들, 직접 갔다 오신 분들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시고 재미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